상속세를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험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사실 되게 소액으로 큰 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미리 예방할 수가 있네. 이거는 끝난다. 저 아니면 몰라요. 와. 끝까지 들은 사람만 들을 수 있어. 끝까지 정말. 들은 사람만 들을 수 있어. 이제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이야기 또 들려주실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 10월 말에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를 하셨죠. 그래서 2014년도에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고 이제 6년 넘게 병상에서 지내다가 이제 별세를 하실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 주식 부호였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법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는 이제 상속인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이제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이거를 산정을 하면 이건희 회장의 별세 직전 이제 주식 재산이 18조였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가 11조 정도가 이제 나오게 돼요. 아, 세금 진짜 많이 낸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상 최대치를 이제 내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됐는데요. 11조라는 금액이 이제 너무 커서 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가슴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올해 2020년도 이제 각 부처 예산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있잖아요. 네,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8조 원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아. 그럼 부처에서 하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외교통일부 예산 같은 경우는 2020년 예산이 5조 원이었거든요. 와. 네. 우리나라 2개 부처 정도를 움직일 만한 그런 그 규모의 상속세를 이제 삼성에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 등이 이 11조 원의 상속세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이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상속세만 11조라고 하길래 한 100조 받나 보다? 나 저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지금 재산이 100조 있나 보다. 진짜 되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세율이 어마무시해요. 와, 이렇게 또 18조 중에 11조가 상속세라면은 어마무시하네요, 정말. 그럼 이렇게 되게 11조라는 돈을 이걸 그럼 한꺼번에 내나요? 네, 그래서 이제 LG 같은 경우는 당시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이용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연부연납 제도가 조세 일부를 좀 장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는 그런 제도인데 상속세나 증여세 같이 이제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납부를 이제 시키는 건데 이게 납세 의무자가 좀 이런 납세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제도예요. 할부구나, 할부. 네네, 할부 같은 개념이죠. 이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좀 납세 담보를 함께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연납에 따라서 좀 이자 형식의 가산금을 좀 부담을 일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부연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연이자 한 1.8%를 적용해서 6분의 1 금액을 이 상속세 내야 되는 금액 중에서 6분의 1 금액을 이제 먼저 내고 이제 나머지는 5년간 분할해서 이제 납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삼성 이 부회장 일가가 그럼 LG그룹과 마찬가지로 그런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서 1차 부담액을 낸다면 얼마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에 좀 관련되다 보니까 좀 기준은 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10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1조 7,897억. 아니 원래 이렇게 상속세가 높은 건지 우리나라만 이렇게 높은 건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좀 그렇게 많이 내는 추세인지 어떤가요? 다른 나라랑 좀 비슷한데? 이게 이제 재계에서 안 그래도 좀 이슈가 많이 돼요, 이것 때문에. 근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번 삼성 상속세를 좀 각 나라별로 분석을 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상속세 실효세율이 이제 58.2%로 제일 높았고, 근데 그다음 일본 55%, 그다음이 미국 39.9%, 이제 독일, 영국 이렇게 순이었고, 호주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받은 자산을 이제 처분할 때까지 이제 과세가 연장이 돼요. 그래서 막상 상속받을 당시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산으로 실물 자산이나 이런 걸로 상속받으면은 처분을 안 하면은 계속 과세 이연이 되겠네요. 처분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옆에 보면은 강남에 보면 강남역 앞에 역삼세무소 있어요. 역삼세무소가 되게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돈 많이 버나 보다. 저 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세를 못 내니까 물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1, 2층을 이제 나라가 갖고 그 위에 층 이상을 자제들이 이제 물려받고 1층부터 몇 층까지인가 밑에 층이 전부 다 나라 거예요. 나라 곳곳에 보면은
되게 요지 땅에 건물에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맞아. 지인분들도 막 몇백억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속세 아니야. 그래서 해봤냐 했더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얘가 이제 10살도 안 되는데 상속세 무슨 상속세냐. 나는 뭐 언제 갈지 난 한참 남았다. 나중에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또 뭐 오는 건 몰라도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산을 불리고 막 모으는 거에만 관심이 많지 그 이후에 좀 문제들은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진짜 삼성, LG처럼 이렇게 부자들만 이렇게 많이 내는 건지 일반인들은 또 어떤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상속세가 좀 부자들만 내는 세금처럼 인식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 세금 자문해 주시는 박나래 세무사님이랑 좀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박나래 세무사님도 얘기하시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 내는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했었대요, 원래. 근데 요즘은 이게 너무 일반인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그런 사례라 더 이상 그런 말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주요 도시에서 웬만한 아파트가 이제 10억을 넘는 아파트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정말 부자만 내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 네, 저희 이제 일반인 분들도,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 같은 사람들도 상속세에 대해서 좀 미리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상속 받은 걸 팔아서 상속세를 내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를 팔아서? 본인이 서울의 아파트를 부모님이 받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팔 것 같아요. 팔아서 세금 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받으려면 세금 내려고 납부를 해야, 돼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남의 얘기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내 얘기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님 얘기한 것처럼 너바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웃을 수 없는 얘기지만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 이게 그러니까 현금으로 11억을 받으면 그중에서 뭐 1억을 세금을 낸다 하면은 바로 낼 수가 있는데 이게 환급이 아직 안 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물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를 못 내면 받을 수가 그러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방금 좀 전에 너와님께 역상세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영등포 세무서 지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영등포 구청역 인근 지나다 보면 영등포 세무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보신 분들은 저게 뭐지 할 수 있어요. 영등포 세무서 건물 외관이 전혀 관공서 같지가 않아요. 네. 여기가 붉은색 벽돌, 궁전 모양.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예식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영등포 세무서가 원래는 영등포구 물레동 구로세무서랑 같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등포 이제 모카 예식장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아까 너바님 말씀하시는 물납 있잖아요. 물납. 그러니까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상속세 대신에 그 물납으로 예식장을 납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치 좀 공간이 필요했던 영등포 세무서가 이거를 수용해서 옮겨갔죠. 그래서 영등포 세무서가 실제로 그 붉은색 궁전 같은 건물에 영등포 세무서라는 간판이 박혀 있어요. 그럼 자식이 거길 갈 때마다 느낌이 어떨까? 내가 갈 때마다. 어떻게 좀 해보지. 내가 가는데 1층에 딱 그 세무서가 그것도 예식장 건물에 딱 있으면 진짜. 심지어 이때 이 모카 예식장만 납부한 게 아니라 이제 2개를 물납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지금 서울 남부 고용노동지청이 이제 입주를 해 있는데 이 규모는 영등포 세무서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상속으로 좀 이런 건물까지 납부할 정도로 이제 상속세가 좀 많이 컸다는 거고 이게 근데 이렇게 뭐 건물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제 저희 아파트 하나도 뭐 아파트 상속세를 하나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제하는 금액에 따라서 뭐 배우자 있냐 없냐 아니면 그런 금융자산까지 추가됐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충분히 일반인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조로 어떤 원리로 이제 부과가 되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처럼 애들이 어린 상황이면 준비 잘 못했을 건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열심히 읽어온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아이를 하나만 낳으시는 분들이 좀 그렇죠,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둘인 경우면 그나마 뭐 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판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 기준 금액을 한 명이니까 이제 분산돼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준 넘어가 버리면 그냥 바로 내야 되니까. 상속세는 그 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의 상속세를 낸다 그러면 자녀가 한 명이면 이 자녀 한 명이 1억을 내야 되는 거고 자녀가 2명이 같이 상속을 받으면 이제 나눠서 5천씩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충분히 5천도 정말 세금을 납부하기 되게 큰 돈이잖아요. 현금으로 지가는 사람들 뭐 연봉이 넘는.
그러면 이런 상속세를 좀 준비하는 방법 없나요?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구간에 해당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제. 오늘은 일반인 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팁이 있어요. 상속세를 아까 코코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상속 받고 내면 안 되냐. 네네. 라는 얘기 아니, 저처럼 하셨는데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상속세는 이제 먼저 납부를 해야 되고 상속세 재원을 이제 마련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할 수 네네. 있다. 그럼 또 우리 보험 전문가, 우리 나나이님께 또 여쭤봐야겠다. 또 스물스물 또 등판하게 됐네. 어떻게? 알려줘. 예, 사실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고요. 끝까지 들은 사람만 들을 수 있어. 끝까지 들은 사람만 들을 수 있어. 이제 등판했으니까. 예. 이게 포인트죠. 예,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뭐 아버지의 재산이 뭐 2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미 아까 양파님 얘기하신 것 같이 10억을 공제를 하는, 뭐 한도로 해갖고 그 재산이 모인 거예요,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세금을 이제 거의 뭐 2, 3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이 어지간한 사람들이면 그 세금 내려고 막 자기가 사는 집 팔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그쵸? 않으면. 네, 준비하지 않으면. 왜냐면 내가 대부분,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 다 자가 주택으로 살고 있으면은 거기 자기 돈 다 깔고 앉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그죠? 그러면은 내가 상속받으려고 내 집을 막 팔아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고 막 되게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아까 보험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겁니다. 종신보험. 네,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저희 지인이 얘기해줘서 네. 가입을 했거든요. 네. 자식들한테 하는 보험은 세금이 안 내나요? 그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너바나님이 보험을 드셨어요. 그럼 보험료 너바나님이 만약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마음이 슬프네. 너바나님이 만약에 그냥 상상하지 마. 물어본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빨리 가게 원하는 건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너바나님이 만약에 사망을 하신다. 그러면 보험금을 이제 아이들이 받는 거죠. 아이들이 받으면 그 보험금 캐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상속세를 낸다 이거예요. 그래 근데 이 원리로. 근데 아이들 그럼 내가 아까 말한 거는 네. 내가 예를 들어 상속 보험금을 1억을 네. 이제 했는데 네. 그럼 그 1억에 대해서 아이들이 1억을 받잖아. 그러면 네. 그 보험금은 상속세가 내냐 안 내냐 그건 안 내요. 그거 안 내는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가 있냐? 보험금이라는 거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료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바나님이 내셨어요. 근데 내가 냈죠. 당연히. 그쵸. 아인 돈이 없잖아. 그쵸. 그러면은 증여가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것도 증여예요? 네. 보험료를 대신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1억에 준하는 거에 대한 증여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녀의 상속세를 내 종신보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마련을 미리 해주고 싶다. 그 마음이 앞서서 내가 보험료 내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내게 만드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네. 지금 직접 내셨어요? 직접 냈죠. 거의 다 종신보험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왜냐면, 보험료를. 아이들이 내면은 상속세를 안 내요? 네. 그렇죠. 왜냐면 내가 낸 보험금을 내가 보험료 내고 받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보험료를 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료를 재원으로 구성된 보험금을 자녀가 받기 때문에 그건 증여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를 사전에 증여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물려줄 재산이 있고 이걸 내가 딱 보아하니 우리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를 이름으로 피보험자로. 그렇죠. 피보험자죠. 이걸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물론 아이들이 어린 경우 그러니까 뭐 30대, 40대, 뭐 50대 정도까지 거기까지는 아이들이 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게 좀 부담이 된다 치더라도 그 위에 이제 연령대인 분들 중에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60대, 70대. 그럼 자녀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자녀분들한테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고 자녀분들이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보험료 증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어리다고 하면 내가 죽었을 때 받는 보험금의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그 금액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자녀로 하여금 보험가입을 시키셔도 돼요. 왜냐면
초등학생, 중학생이 보험가입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아, 일정 소득이 없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용돈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돈 내가 모아서 만약에 아이한테 용돈을 부모님의 줬어. 종신보험을 네. 든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종신보험 들지 말고 정기보험 드세요. 아, 정기보험. 아이들이 어릴 때는. 왜? 정기보험 보험료가 싸니까.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의 통상적으로 보험료 수준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오, 10분의 1.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제가 60 될 때까지, 그럼 저희 애가 지금 5살이에요. 그럼 애가 25살 될 때까지죠. 근데 저희 아이가 돈이 없잖아. 25살 될 때까지면. 지금 5살인데. 보험료 내기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한 달에 15,000원짜리 보험을 드는 거예요. 아. 종신보험 15만원, 맞아요, 20만원 비싸잖아요. 하거든. 15,000원짜리 보험을 들고 내가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거야. 정기보험 보험 가입금액 뭐 3억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60살 때까지만 제 사망을 담보해요. 그럼 그때까지 내가 만약에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자산도 여전히 있을 거고. 그때부터 사망보장이 또 없죠. 근데 그때 우리 애가 25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종신보험을 드는 거죠. 아, 이런 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사실 되게 소액으로 아까 그런 큰 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미리 예방할 수가 있네. 네. 그렇죠. 와, 이거는 끝난다. 저 아니면 몰라요. 와. 진짜 이거는. 아, 그럼 나는 다시 해지해야 되겠다. 정기로. 나 지금 한 2년 냈는데, 지금. 원래 보험 가입 안 하는데, 이거 얘기를 해주더라고, 누가. 해놔야 된다고. 근데 그쵸. 그동안 헛부었네. 저는 남편 지금까지 거는 살아있고 또. 진작에.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 살아있다는데. 내가 살아있게 웃기는 거야. 웃기려고 얘기하신 거예요. 리액션 하는 거죠, 그러면. 코크님들이 웃네요, 이제. 아니요, 제가 비켜드릴게 싸우세요. 예.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엄청난 꿀팁을 그러네. 넘어서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이 뭐 40세 정도 됐는데 조금 이른 나이에 이제 자산이 일구시거나 아이한테 물려줄 게 있으시고 좀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입을 해두시면 좀 나쁘지 않아요. 와, 이거 보험료 되게 싸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당장 15,000원 실행해야 될 그렇죠. 그렇네요. 정기보험 네. 월 네.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15,000원. 코크님은 아마 더 저기 할 거예요. 더 적을 거예요. 왜냐면 40세 여성분 중에 이제 뭐 흡연이나 이런 거, 흡연 하시나? 안 해요. 흡연 이런 거. 쓸만해. 코크님 음주를 좀 많이 하거든. 그러면 좀, 그럼 솔직히 보험료 하나만 비슷하게 해. 내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사망보장을 일단 60세 정도까지 커버를 하시고, 물려줄 게 있으시면,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녀가 장성했을 때는, 종신으로 돌리시는 걸로. 그게 이게 조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박. 배우자나 사실은 자녀들이 그렇게 상속세나 이런 재원들을 마련할 수가 모르잖아요. 없어요. 모르는데 그렇죠. 사실은 본인이 잘 몰랐지만 이번에 아파트 이거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지도 않게 이제 이런 것들에 걸리는 사람들이 분명 있거든. 너바님이 아까 진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핵심적인 질문 내분치였어, 내분치. 원래 본인 상담한 일일 때 거야. 핵심적인 맞아. 질문이 나와. 근데 아마 저처럼 좀 이 방송 들은 좀 나랑 해당이 됐나? 근데 아마 근데 저처럼 좀 잘못 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설피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근데 확실히 알았네요. 다음 주에 바로 해야 되겠네요. 네. 내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중요한 거. 예를 들어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런데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해요. 일단은 원래 통상적으로 상속의 순서는 배우자가 먼저거든요. 자녀보다. 서로 수익자를 해놓는 거예요. 보험금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가능하군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종신보험이든 정기보험이든 거기 수익자의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배우자한테 가요. 법률상 일상속인한테 보험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자녀 얘기를 했지만 내가 뭐 강남에 20억짜리 뭐 사실 요즘에 강북이나 이런 데도 부산도 그렇고 뭐 15억짜리 아파트 많잖아요. 좋은 데 있는. 그리고 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그런 곳으로 그렇죠. 가실 수 있는 분들 자산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5억인데 공동명의로 7억 5천, 7억 5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게 5억이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갈 때 상속세 공제 한도를 넘어선다. 예를 들면. 그러면 또 배우자가 상속세 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정기보험 하나 정도를 더 배우자한테 이제 가입을 해놓는다고. 서로 그러면 하나씩 들어줘야 하나씩 되겠네요? 서로 하나씩 이렇게 15,000원. 15,000원 정도 내가지고 하나씩 들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